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워요. 이제 여름이 그 가운데 온 것 같아요. 여름에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이렇게 무덥고 습한 날에는 건강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몸보신 많이 하시고, 이제 삼복더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 복날에 몸보신하는 시리즈 있잖아요. 그죠? 잘 드시고 건강하게 우리 오래오래 만나기로 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제목 보실래요? 연산군 유유. 정말 연산군은 우리 조선 왕조의 그 군자가 이제 군자로 끝나는 임금이 두 분이 계세요. 연산군과 잘 아시는 대로 광해군. 자, 군과 대군의 차이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군, 대군. 차이는 뭐냐면 엄마의 신분이 왕비냐 후궁이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왕비가 낳은 아들은 대군이라고 칭을 합니다. 우리 그 세종대왕도 왕자 시절에는 충녕대군이라고 불려졌어요. 자, 후궁의 소생은 이렇게 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반으로 따지면 본부인과 첩이라고 차이를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연산군과 그래서 광해군도 후궁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 연산군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실은 대군이에요. 태어났을 때는 왕비가 낳죠. 근데 왜 연산군으로 이렇게 되었냐면 왕위에서 쫓겨나서 강등이 되었기 때문에 연산군으로 칭호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성종하고 성종의 그 부인 윤씨 왕비랑 싸움이 벌어져서 얼굴에 상처기가 나고 쫓겨나고 뭐 사약을 받고 죽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자, 그 윤비가 낳은 아들이 연산군이에요. 세자 책봉이 어려서 되죠. 자, 그런데 그 윤비가 죽을 때 이제 그 사약을 먹고 이렇게 피를 토하고 죽으면서 친정 엄마한테 그러죠. 그 내 이 억울함을 나중에 사람들한테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엄마 신씨가 그 피토하고 죽었을 때 그 적삼, 피 묻은 적삼을 이렇게 고이 이제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연산군은 세자니까 이제 궁궐에서 어쨌든 보살핌을 받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종이 그 다음에 맞아들인 왕비도 윤씨였어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그 윤씨를 엄마로 알고 자랐다라고 하는데 4살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엄마를 맞이했으니까 사실은 아주 어려서는 엄마인 줄로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연산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예술가적 기질이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예민하고 뭔가 이렇게 좀 촉이 좀 좋고, 그러니까 예술가적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살았더라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는 것도 보면 약간 갸름한 그런 용모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윤 씨가 들어와서 아들을 안 낳았으면 사실은 그러면 연상군을 그냥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거나 뭐 눈치를 못 채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으나 이 왕비가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아들과 먼저 전 부인의 아들을 동일시 이렇게 선상에 두고 이렇게 똑같이 사랑을 주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눈치 빠른 연산군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록상에는 나와 있잖아요. 연산군이 신하들이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안이 되옵니다. 이게 이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 민감한 성격에 뭔가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점점 이제 신하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자꾸 좀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꼭 그렇게 간신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가 좀 파벌이 생기면서 왕이 뭔가 이렇게 좀 견제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 꼭 왕의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 권력을 좀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때도 그랬어요. 임사홍이라고 하는 이 간신이 연산군한테 딱 붙었네. 자, 그런데 이 그 자기 권력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연산군을 이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연산군한테 발설을 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사실은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지금의 윤비는
친엄마가 아니다. 이제 이걸 알게 되고요. 비참하게 그렇게 상을 받고 돌아가시면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충격을 이렇게 딱 받은 거죠. 그래서 실록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대 왕이 어떤 치적을 가지고 이제 다스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써는 것, 그리고 그 시기에 선대 왕의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 이런 것이 실록인데요. 그것은 그 후대 왕들도 사실은 열람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정책 같은 것을 논의할 때 아주 특별할 때 열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왕은 못 봐요. 이걸 보게 되면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관들이 진실을 적지 못한다 그래서 절대 못 보거든요. 근데 연산군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조선 왕들 중에는 실록을 열람한 왕들이 몇 분 좀 있어요. 있기는. 자, 그래서 그 실록을 보니 이제 그런 거죠. 왕비가 쫓겨나서 억울하게 이렇게 이제 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죠. 사실은 억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연산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빡돈 거예요. 그래서 일명 사화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숙청을 피바람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제 요때 연산군 시절의 신하들은 모두 예전에 그 살인들이 이제 그 파벌을 이루고 이렇게 나눠서 막 다투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산군 마음에 안 들잖아요. 노예한 신하들이 연산군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뭘 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왠지 눈치가 좀 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있었던 연산군이 이제 이 엄마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분노하면서 사화라고 하는데요. 이 사화는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해요. 크게 네 건의 사화가 있고 작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화를 벌이면서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죽이도록 이렇게 유도한 신하들 모두 이제 다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다시 국문을 하고 처형을 하고 이러는데 요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훈구 대신 중에 아주 오랫동안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왕 4명을 갈아치우면서까지도 끝내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한명회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룬 적 있죠, 그죠? 이 한명회는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성종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권력자였죠. 자, 이 한명회는 근데 요 당시에 가장 이제 그 윤비를 내쫓고 사약을 먹게 하는데 역할을 크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한명회는 이미 이때는 죽고 없어요. 관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산군이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무덤을 파서 관을 쪼개서 그 백골이 된 시신을 다시 꺼내서 목을 다시 자르고 2번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두개골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버려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분쇄하다, 뼈, 골, 표, 풍,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을 그냥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형벌보다도 굉장히 심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관을 꺼내가지고 목을 자른다. 이것도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명회는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큰 영화를 평생 누렸으나 죽고 난 다음에 부관참시를 당하고 그리고 쇄골 표풍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처형을 했냐면 이렇게 관여된 사람들을 모두 처형을 하면서 그 사형을 들고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말 낮은 직급의 병사들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죠? 근데 그 병사들도 모조리 색출을 해서 죽이고 심지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말리지 않았다. 이런 거 가지고도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여기서 분노가 그치지 않아요. 누가 궁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걸 가지고 또 캐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간신들의 역할이 이때 아주 또 커졌겠죠. 자, 이때는 성종의 후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후궁들이 2사람이
이 패비윤 씨를 이제 모함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마잖아요. 후궁이니까, 성종의 후궁이니까 그 엄마 뻘 되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다 끌고 와서 자루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묶은 다음에 이제 몽둥이로 때려서 이제 죽게 만드는데, 누구를 부르냐면 그 후궁들의 아들들을 불러요. 두 사람을. 그래서 여기 지금 대역죄인이 있으니 너희들이 몽둥이를 쥐어주면서 때려서 처형을 해야 되겠다. 명령을 내리죠. 어명이죠. 그래서 왕자 한 명은 뭐 왕이 시키니까 누군지 모르고 그냥 때려요. 근데 한 명은 아무래도 좀 뭔가 눈치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형벌을 받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몽둥이를 실컷 두개 패서 다 죽게 만든 다음에, 더 끔찍한 거는, 혹시 여기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잠깐 귀를 좀 막으세요. 너무 끔찍해요. 15금이에요. 15금. 어느 정도 아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을 때리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고 때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임이 없어서, 비명도 없어지고 움직임이 없어서 이제 죽었나 보다 하고 자루를 열어보니 기야말 일이죠. 엄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이질 않았어요. 예전에 혹시 장화홍련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들어보셨어요? 사람으로 젓갈을 담근다. 사람 내장으로, 몸으로. 그래서 이 후궁들을, 죽은 후궁들을 그렇게 젓갈을 담가서 숲속에다 이렇게 뿌려서 짐승들이 먹게 하라. 정말 최악이죠. 이런 식으로 분노가 이제 그 연산군을 휘감았거든요.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는 뭐 국정 이런 거는 이젠 제껴두고,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폭군으로 이제 변모해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연산군이 얼마나 심하게 그 폭정을 저질렀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연산군은 조선시대 왕들 중에 가장 폭군으로 이름이 남고요. 군으로 쫓겨난 사람들, 군 두 분 있다고 했잖아요. 광해군은 사실은 정적에 의해서 쫓겨난 거지, 이분이 뭐 폭정을 이렇게 막, 그러니까 권력을 휘둘러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찬반 논란이 좀 있을 정도로 잘한 부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연산군은 정말 폭군이에요. 정말 나빠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한테 끔찍함을 줄 정도로, 치를 떨 정도로 이렇게 폭군이었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미있고 기분 좋고 이런 얘기만 하면 좋은데 역사가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연산군에 대해서 다시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자, 오랜만인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